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어쨌든 이 그 큰 줄기 아니면 어떻게 자연을 해석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항상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문제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어떤 물리적인 상황에 접근할 때 이거는 어떻게 풀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를 먼저 고민하기 전에 내가 공부한 게 뭐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뭐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뉴턴의 운동 법칙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 이 정도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문제 이제 나오면, 물론 이제 학기 초에는 가속도나 뭐 등가속도 운동 이런 것도 다 공부했었지만, 큰 범위에서 보자면 그것들은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이나 에너지 보존 법칙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건 항상 이 법칙, 뉴턴의 제2법칙이죠. 물론 제2법칙과 에너지 보존, 그죠? 뭐야 이거 두 번, 에너지 관점에서 에너지 보존. 뉴턴의 제2법칙은 결국 힘이죠. 힘, 그죠? F. 그래서 힘과 에너지에 대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하면 다 해석이 됩니다. 이때 이제 진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운동 형태인데요. 15장에서 다루는 게, 이 진동은 물리적인 상황은, 이 모델은 용수철에 연결된 물체의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어떤 그 모양, 어떤 물체냐, 용수철에 연결된 물체가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고자 하면 두 가지겠죠. 뉴턴의 제2법칙을 쓰던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던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하는데 어느 하나만 해도 돼요. 어느 하나. 자연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힘에서부터 가속도에 대한 운동을 가지고 해석하면 바로 이 법칙인 거고, 에너지로부터, 에너지 그러면 뭐 운동 에너지 있을 수 있고 포텐셜 에너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운동 에너지 가지고 해석하면 속도가 계산이 될 테고, 포텐셜 에너지하고 계산하면 위치가 계산되겠지. 다 맥락은 다 동일한 맥락인데, 뭐 접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단조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물체의 운동을 단조화 운동, 줄여서 그냥 단진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진동. 단진동은 당연히 진동이라고 하는 커다란 부분의 한 가지 형태겠죠. 자, 그러면 15.2절은 여기까지는 뉴턴의 제2법칙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거고, 15.3절부터는 15.3절은 에너지의 관점에서 해석하겠다는 거고, 4절은 이건 그냥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알파. 뭐 조금 궁금하면 이런 것도 공부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이미 여기 2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2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요성으로 보자면. 자, 그래서 이제 교재의 접근 방식을, 저자의 접근 방식이겠죠.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계 법칙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그죠? 평형 위치라고 하는 것도 이미 공부했었죠. 평형은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R자 힘이 0인 상태죠. 그런데 지금은 용수철만 있어요.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 질량인 M인 물체에 대해서 너무 단순한 거예요. 힘은 하나밖에 없어요. 용수철 힘. 물체도 하나밖에 없고. 이러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15장은 아주 간단한 형태를 공부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단 이제 용수철이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자, 후계 법칙이라고 하는 건 용수철 힘이죠. 용수철 힘은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물체에게 용수철이 가하는 힘이에요. 용수철 자체가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용수철을 가정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데 이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러면 힘을 알아야 그 물체의 운동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힘에 대한 모델로 용수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애초부터 용수철이 존재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진동하고 있어? 그러니까 용수철에 매달린 것 같아. 그럼 용수철이 있다고 가정하자. 어떤 용수철일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거꾸로 해서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용수철이 가하는 힘이겠죠. 그 힘은 물체의 변위에 비례하고 부호에는 반대가 됩니다. 부호 방향은. 그래서 Fs는 Kx, 마이너스 KX라고 하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체, 여기 이제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용수철 상수가 K인 거죠. 여기에 질량 M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럼 X만큼 오른쪽으로 물체가 가 있으면 용수철은 힘을 가하죠. 왼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X가 플러스일 때는 왼쪽 마이너스 방향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 힘이 마이너스 KX예요. 이 힘만 가해지고 있으니까 이 힘이 그대로 R자 힘이 되겠고 M에 가해지고 있으면 뉴턴의 제2법칙 MA가 되는 거지. 그랬더니 A에 대해서 정리해 보니까 물체의 가속도가 구해지는데 위치에 따라 항상 다른 가속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등가속도 운동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지 이거는. 그렇죠? 예. 가속도가 변하는데 X하고 크기는 X가 0일 때 A도 0이고 X가 최대일 때 A도 최대가 돼요. 그렇죠? 방향은 반대입니다. 이제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알면 아는 것이 이 장에서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식을 알면 반은 해결한 거예요. 절반은. 우리 지금까지 계속 뭘 구하는 거였어요? 어떤 물체가 매달려 있고 뭐 미끄러지고 다 가속도 구하는 문제였잖아. 근데 지금 가속도가 구해졌어요 이미 이제.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 해왔던 일들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죠? 가속도를 구하는 게 대부분의 문제였는데 그냥 한 줄로 끝나잖아. 가속도 구하는 건. 자, 그런데 이게 특별한 형태가 있어요. 특별한 형태. 이게 어떤 형태냐면 가속도는 수학적으로 보자면 위치를 2번 미분한 게 가속도예요. 물론 순간 가속도죠. d제곱 x dt제곱. 그러니까 2번 미분하면 시간으로 물론 미분한 거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x를 시간으로 2번 미분했는데 그 자체가 이미 x를 가지고 있어요. 미분한 결과가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분한 결과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는 미분은 두 개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로그하고 지수죠. 로그 지수. 그죠? 로그는 안 들어가. 잘하면 들어가 있을 텐데 지수는 들어가 있죠. 지수는 미분해도 지수 함수가 되죠. 그죠? 2x 미분하면 뭐야? 2x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신을 미분하면 그 미분 시간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있죠. 바로 삼각함수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삼각함수를 2번 미분하면 이건 2번 미분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미분하면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사인을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죠. 코사인을 미분하면 다시 사인이 되는데 부호가 바뀌어서 사인이 되잖아요. 그럼 미분한 거 안에 자기 자신이 부호 바뀌어서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x는 사인이거나 코사인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해서. 그렇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눈에 보이겠지. 미분 2번 했는데 x 자신이 들어있네. 예.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자, 이게 이제 1절의 전부였고 2절 가보면 분석 모형하면서 다시 이제 지금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걸 2번 미분했는데 그 안에 부호가 이렇게 반대로 해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수학적으로는 그리고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이 상수 n분의 k를 그냥 하나의 문자로 넣는데요. 오메가로 두는 게 아니라 오메가의 제곱으로 둬요.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두는 건 나중에 이게 더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을 n분의 k. 그래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수학적으로 이게 2차 미분이죠. 2차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 그러면 x를 구하는 거지. x를 구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미분해서 그 자신이 부호 바뀌어서 오메가 제곱하고 곱해져서 나오게 하려면 이제 수학을 잘하면 이게 눈에 보이겠죠? x는 코사인이나 사인 오메가 t로 되어 있을 겁니다. 거꾸로 대입해 보면 돼요. 이걸 미분해 보세요.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 오메가가 앞으로 나오겠지? 그죠? 그런데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돼서 나와요. 원래 있던 a는 그대로 상수 그대로 곱해지는 거고. 금방 보이죠? 이 값이 나옵니다. 한 번 더 미분하면 오메가가 또 한 번 오메가 제곱이 됐죠. a 사인은 코사인으로 그대로 바뀝니다.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값들은 그대로 나오죠. 자, 단순한 삼각함수의 미분입니다. 그랬더니 요게 다시 뭐가 됐어요? 이게 원래 x였죠. a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가 원래 x였잖아요. 그럼 맞네요. 그죠? 예. x를 이렇게 두면 이게 앞에서 본 2차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뭐 자명한데 문제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서 a는 x의 최대값이죠. x는 물체의 위치입니다. 그렇죠? 위치. 그럼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x의 최대값은 그냥 a가 되죠. 코사인 최대는 1이니까 이게. 그래서 최대로 멀리 갈 수 있는 지점입니다. 최대 변이죠. 말 그대로 최대 변이가 되는 겁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용어를 좀 보면 a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진폭, 최대 변이 또는 진폭. 영어로는 amplitude여서 이 a자를 가져와서 이제 대문자 a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a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여기 있는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t는 변수죠. 시간 변수 앞에 곱해지는 오메가. 이게 각 진동수가 되는 거예요. 각 진동수. 이거를 회전해서는 각 속도라고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물리량하고 같은 겁니다. 각 속도 오메가. 그런데 이제 이게 진동의 단원에 오면 각 진동수라는 이름을 써도 돼요. 같은 용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럼 앵귤러 프리퀀시라고 했는데 앵귤러 벨로시티라고 해도 되고 뭐 앵귤러 스피드라고 해도 되고 빨간 게 계속 나와.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가 되겠죠. 그런데 오메가를 앞에서 오메가 제곱을 n분의 k라는 본래 이제 n분의 k였는데 이거는 오메가 제곱으로 바꿨잖아요. 그렇게 바꾼 이유가 오메가를 구하면 이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용수철 K 이런 용수철에 이런 물체가 매달려 있을 때 각 진동수는 루트 n분의 k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즉 물체와 용수철만 알면 어차피 우리는 지금 모델 뭐만 있어요? 용수철만 있고 물체만 있는 거죠. 이 물리 시스템이.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 진동이 결정될 거 아니에요. 자주 나오는 식은 외워버리세요. 그냥 루트 n분의 k 아니면 오메가 제곱은 n분의 k. 어떤 방법으로든 외워야 돼요. 아니면 k는 m 오메가의 제곱. k는 m 오메가의 제곱. 외우면 한 문제 맞추는 거죠. 자, 이때 이제 괄호 안에 들어가는 이 전체 각이죠. 각. 본래 우리는 각이라고 하죠. 사인 뭐 30도, 사인 40도 그러는데 여기에는 이제 각도 대신에 라디안 값을 집어넣어요. 수학적으로 라디안을 넣는 것이 더 물리적이나 수학적 계산에서 용이합니다. 그렇죠? 라디안. 그때 오메가가 각진동수였고 t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라디안이 나오겠죠. 라디안 퍼 세크 곱하기 세크 하면 라디안이죠. 그래서 이 각을 그냥 각이라고도 하는데 위상이라는 말로 조금 더 유식하게 그렇죠? 고급스러운 언어로 위상이라고 하면 돼요. 위상. 각을 위상이라고 합니다. 위상. 물리 시스템이든지 기계, 전기 어디서든 각은 다 위상이라는 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즈라고 하죠. 페이스. 페이즈. 페이즈. 이렇게. 그때 이 파이는 t가 0일 때 위상이죠. t가 0. t가 0 집어넣으면 오메가 t가 0일 거 아니에요. 시간이 0일 때 또는 맨 처음에 또는 어떤 기준에서의 각입니다. 그걸 위상 상수 또는 그대로 위상각이라고도 합니다. 위상상수, 위상각.
교재에 다 있습니다. 각은 위상이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파이는 위상 상수로 t가 0일 때의 위상입니다. 시간이 0일 때의 위상. 용어들은 좀 알고 있어야 나중에 물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전공에 가서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밥 먹고 얼마 안 돼서 좀 출석 체크를 안 했나요? 출석 체크 좀 해봐야겠네. 자, 그리고 이제 운동 주기는 이미 우리가 여러 기회에 했었는데, 뭐 원운동을 한 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주기라고 하고, 여기서 용수철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주기라고 합니다.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주기라고 하는 건 시간이에요. 시간. 1회 진동 시간. 그죠? 근데 그건 이제 식에서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식에서 어떻게 살펴보냐면, 우리가 x 값을 보면 x가 a 코사인, 사인 대신에 코사인을 써도 되고 뭐 사인을 써도 됩니다.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시간에서 t 대신에 어떤 시간? t 더하기 t라는 시간. t는 변수고 이거 자체가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어떤 시간 대신에 더 지난 시간이죠. 그때보다 t라는 대문자 t로 나타낸 시간보다 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도 동일한 x가 되는,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식을 다 쓰면 오메가 t 대신에 t 더하기 t, 나머지는 그대로 t 더하기 파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x인, 즉 원래대로 다시 돌아온 거죠. 이런 시간이 지났는데 본래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달라진 건 여기 오메가 t 더하기 오메가 t죠. 얘는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만 보면 오메가 t 더하기 오메가 대문자 t 더하기 파이예요. 파이. 근데 각은 2파이 주기로 바뀌어도 동일하잖아요. 코사인 30도, 코사인 2파이 더하기 30도. 그죠? 그래서 이게 같으려면 오메가 t는 2파이여야 됩니다. 요게 2파이가 되면 되는 거죠. 2파이, 360도. 그죠? 그래서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로 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진동에서 이미, 원운동에서 이미 공부한 내용이죠. 원운동에서 했어요. 그 진동과 원운동은 똑같아요. 진동은 그 운동이 왔다 갔다 하는 반복 운동이고, 원운동은 궤적이 원이 되는 겁니다. 자, t를 구해서 역수를 구하면 주파수가 되겠죠. 이거예요. 주파수 또는 진동수, 주파수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용어가 오메가는 각진동수고 f를 구하면 그냥 진동수인데, 오메가도 이 각을 생략하고 진동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메가를. 단위를 보고 잘 판단해야 돼요. 진동수가 20 라디안 퍼 세크다 그래서 여기 잘못 나왔네 이게 아니라 오메가를 얘기하는 각진동수구나. 이렇게 각진동수에서 각은 생략을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진동수인지 각진동수인지는 단위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다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지금 오메가가 루트 n분의 k죠. 용수철에서는 루트 n분의 k. 이거를 루트 k분의 m이라고 잘못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입니다. 그렇죠? 용수철 상수가 클수록 또 많이 진동하는 거지. 그래서 진동수가 커지겠죠.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t도 구할 수 있고 f도 구할 수 있어요. k분의 m, n분의 k 헷갈리지 않도록 잘 외우세요. 한번 점검을 해보면 되죠. 질량이 커? 질량이 크면 한번 진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이렇게 당연한 얘기죠. 이걸 t로 외우면 엉뚱해지는, 잘못한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수학으로 다시 갑니다. 수학으로 다시 가는데 x를 알고 있어요. 이제 그죠? x를 해로 구한 거지.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해놓고 보니까 x의 해 중에 하나 특별한 형태 또는 뭐 이걸 일반해라고 해도 되고, 근데 일반해는 사인도 될 수 있으니까 일반해라고 하기엔 그렇고 그냥 하나의 해가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죠? 특수한 해죠.
그런데 x는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예요. 여기 시간에 대한 함수 xt. 그죠? 근데 이거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또 한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속도에 대한 식은 이렇게, 가속도에 대한 식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예. 코사인 미분해서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사인 미분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한 번 미분하면 오메가 한 번 나오고 두 번 미분하면 두 번 나오니까 오메가 제곱이 된 거겠지. 그럼 이제 이 식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이 식 가지고. V의 max라고 하는 건 여기 V의 최대값이죠. V의 최대값은 사인은 여기까지가 1이 최대가 되니까 이게 1이 될 때 오메가 A가 V의 최대값이 됩니다. 오메가 A. 주기적으로 나오네. 자, 그래서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 곱하기 A 하면 이게 속도의 진폭,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속도의 진폭. 그런데 좀 낯설다면 그냥 최대 속력, 그죠? 최대 속력, 속력의 최대값, 속도의 최대값. 자, 그리고 이 식을 보면 요거는 가속도의 최대값이 되겠죠. 그죠? A의 최대값. 오메가 제곱 A가 됩니다. A의 최대값은 가속도의 최대값은 오메가 제곱 A, 그러니까 n분의 KA가 되겠네요. 다 뭐예요? 미분방정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미분, 그죠? 미분, 순간 가속도, 순간 속도에 대한 항으로부터 다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제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본래 주어진 건 x는 코사인 오메가 t 하면 코사인은 이렇게 주어져야 되는데 오메가 t 더하기 파이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 주어지진 않고 여기서 이만큼에 해당하는 여기 이만큼, 원래 여기서부터 그리면 코사인이잖아요. 최대부터 쭉 감소하니까. 그런데 이제 위상상수를 고려해서 임의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면 이렇게 이제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미분해서 코사인이라면 반대로 마이너스 사인, 그죠? 이게 속도의 형태가 되는 거고, 속도의 형태를 다시 미분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그게 가속도 형태가 될 텐데 이거를 뒤집으면 얘가 돼요. 그렇죠? 이거를 뒤집으면 플러스 최대였죠? 마이너스 최대로, 마이너스 최저. 그럼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0일 때는 당연히 0이고, 그 이유는 A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니까 X의 부호만 싹 반대로 하면 A의 부호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최대값은 물론 이제 여기 최대값이 있겠죠, 각각의. 이거는 오메가 A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이거는 A의 최대값은 오메가 제곱 A가 되겠죠. 이렇게. 삼각함수 열심히 공부했던 그 결과를 여기서 이제 보는 거지. 삼각함수 공부했던 거,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고. 그래서 맨 끝에서 이게 이제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오른쪽 맨 끝에 오면 진폭 x가 최대가 되죠. 하지만 속도는 0이 됩니다. 가속도도 이때는 마이너스로 최대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최저, 그죠? 최저.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 쭉 넘어갔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이제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다 넘어갑니다, 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예제 문제를 풀어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할 수 있겠죠. 질량이 200g 그러면 이게 써놔야죠. M은 0.2kg. 그렇죠? M은 0.2kg.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보겠습니다.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0.2죠. K는 5N per 미터. 뭐 계산기 누르면 되겠죠? 5 라디안 퍼 세크가 계산이 됩니다. 오메가가. 그러면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니까 T도 계산되겠죠? 뭐 너무 단답형 문제네. 그렇죠? 물체의 최대 속력을 구하라. 오메가 A. 이제 오메가 A. X의 최대는 A. V의 최대는 오메가 A. A의 최대는 오메가 제곱 A. 자, 이렇게
요거는 요 문제, 요거는 요 문제 이렇게 한 거지. 예.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 예. 나머지 알아서 보세요. 예. 쉬운 문제입니다. (15.3절로) 가겠습니다. 15.3절. 자, 이제부터는 이제 에너지로 해석하는 거지. 지금까지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F는 ma, 그죠? ma. F가 용수철 힘이야. 마이너스 kx. 그렇지? 미분을 쓰겠어. m d제곱 x dt 제곱. 이렇게 나오는 x를 계산한 거고, 미분해서 v 계산한 거고, 한 번 더 미분해서 a 확인한 거죠. 예. 그래서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 자, 여기서 나온 결과가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였습니다. 외울 건 외워두세요. 그래야 이제 문제 풀 때 좀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15.3절에 가면 단조와 진동자의 에너지를 이미 다 했어요. 이미 우리가 앞단원에서 다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복습입니다. 복습. 질량체가 용수철에 매달려 있어. 그럼 운동하는 건 질량체죠. 얘가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거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을 당연히 알고 있겠죠. 자, 용수철에 매달려 있으니까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도 알고 있죠. 그래서 v로부터 운동 에너지 구하고 위치 x로부터 포텐셜 에너지 구해서 이 둘을 더해주면 역학적 에너지가 구해지겠죠. 근데 x에 대한 식을 알고 있어요. 그죠? x에 대한 식은 a 오메가 아니요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인데 이걸 제곱해야 x죠. x제곱이죠. 그래서 a도 제곱하고 코사인도 제곱하면 되죠. x를 미분하면 v였죠. 그러니까 v는 오메가 a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가 되는데 v는 이제 마이너스였는데 제곱하면 다 플러스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 a 제곱 사인 제곱. 이게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두 개를 더해주면 포텐셜 운동 에너지 더해졌으니까 역학적 에너지인데 여기 뭐가 있어요? 이게 잘 보면 m 오메가 제곱하고 이게 k였잖아. m 오메가 제곱이 앞에서 k였어요. 그렇죠? 그렇지? 이건 앞에는 다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왼쪽이 똑같은데 하나는 사인 제곱이고 하나는 코사인 제곱이어서 둘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이걸 더하면 1이 됩니다. 1. 그렇죠? 1이라고요. 더하면. 그럼 전체 이 둘을 더하면 여기 반이 있고 여기 반이 있으니까 그냥 1 나오는 겁니다. 1. 그렇죠? 여기 2분의 1 있고 여기 2분의 1 있잖아. 반반씩. 그죠? 예, 반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포텐셜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이걸 k라고 쓰면 ka 제곱이 되는 거고, 그죠? 아니 ka 제곱이 아니라 그냥 ka 제곱이 되는 거지. ka 제곱. 아니네요. 2분의 1이네요. 이걸 더해야 되니까, 그죠? 2분의 1 ka 제곱이 되는 거지. 또는 이걸 위에 있는 거대로 쓰면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a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메가 a가 바로 속도의 최대값이잖아요. 그렇죠? m 곱하기 속도의 최대값의 맥스 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죠. 예. 여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얘가 이제 1이 되는 거니까 그 앞에 묶여져 있는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m 오메가 제곱 이게 k예요. k 그죠?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같은 거고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는 해놨지, 그죠? 예. 자, 교재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 그림은 시간에 따라서 각각의 형태를 보는 겁니다. 자, 가장 멀리 있을 때 오른쪽 끝에 가 있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0이겠죠. 그래서 파란 건 운동 에너지 K. 여기 있네요. 파란 건 운동 에너지, 오렌지색은 포텐셜 에너지.
가장 멀리 가 있을 때가 처음이라고.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됐죠. 2분의 1 KA 제곱으로. 운동 에너지는 0이죠. 순간 정지하니까. 그랬다가 원점으로 와요. 원점. 여기가 원점이죠. x는 0인 곳. 평형점. 그럼 x는 0이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빨간 줄이 0이 됐죠. 그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됩니다. 속도가 최대가 되니까. 그렇죠? 그랬다가 왼쪽 끝으로 오는 거죠. 왼쪽 끝. x는 마이너스 a. 이 점이 마이너스 a인 점. 그랬다가 다시 오른쪽 끝으로 또 가죠. 원점을 지나고 오른쪽 끝으로 가면 원래 지점으로 되돌아온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원래 지점으로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주기라고 해요. 주기. 그러니까 한 번 주기 동안에 운동 에너지는 0을 2번 경험하죠. 그죠? 왼쪽 끝, 오른쪽 끝 가야 되니까. 그죠? 예. 포텐셜, 운동 에너지 여기 이렇게 2번. 여기까지 하면 3번인데 이거는 처음이 그다음 처음이 하고 같아지니까 한 번은 빼줘야지.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것도 2번이죠. 예. 또는 최대가 되는 것도 2번 이렇게. 그러면 에너지에 대한 진동은 사실 여기까지가 한 번 진동이에요. 에너지 진동은. 그렇지? 에너지 진동은 에너지의 주기는 t가 아니라 2분의 t가 됩니다. 에너지에 대한 주기는. 그렇죠? 이 x나 v에 대한 주기는 t이지만 에너지는 이거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플러스에서만 진동해야 되니까 에너지에 대한 주기는 절반이 돼야죠. 절반. 이렇게 돼야겠죠. 자, 어쨌든 더해보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더해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KA의 제곱이 된다. 이 얘기는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이죠. 이거 자체가.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될 때는 운동 에너지가 0입니다. 그렇죠? K 더하기 U인데 K가 0일 때 U 자체가 포텐셜 에너지 2가 전체 역학적 에너지 2가 돼야겠죠. 이 값이 그냥 2니까. 그렇죠? 아니면 반대로 운동 에너지가 2일 때 포텐셜 에너지는 제로가 되겠죠. 이때는 이제 평형점을 지날 때입니다. 그렇죠? 평형점을 지날 때. 이때는 x가 a이거나 마이너스 a일 때. 그렇죠? a인 위치죠. 때가 그때 그런 위치. 그렇죠? 그런 위치. 간혹 이 식을 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식을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식을 알고 여기에 적용하면 다 문제가 풀립니다. 다. 문제를 풀어보죠. 15.2번 문제. 좀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여기까지 해도 충분히 다 나갈 수 있으니까 진도를.